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해운대 한장인보 전체적인 입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셨을 때 엄청나게 뭐가 많습니다. 네, 그만큼 해운대는 빽빽하게 입지가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학군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운대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보고 그다음에 점점 좁혀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해운대 전체 개요를 한번 볼게요. 부산은 일단 330만의 인구 중에서 해운대는 약 38만 4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거의 제일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옆에 수영구 17만 5천. 그래도 내륙의 1등이라고 불리는 동래구는 27만 명 정도 있습니다. 해운대 일자리를 보니까요. 해운대는 직장이 약 3만 8천, 9천 개 정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약 15만 명 정도 있습니다. 어, 부산은 일자리가 사실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 대비했을 때요. 그래도 이 해운대는 약 15만 명이 그래도 근무를 한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평균 소득은 306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운대는 384만 원으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 부산은요,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소득입니다. 서울이 강남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그 이하로는 400만 원대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 이제 내려오면요. 이 300만 원 후반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수성구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수영구는 평균에도 못 미치고요. 동래구는 그래도 330만 원,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부산 전체로 봤을 때는 백화점 6개, 아울렛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백화점이 이 해운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센텀 신세계와 센텀 롯데 이 두 가지겠죠. 그 중에서도 이 센텀 신세계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고 이 센텀 신세계의 전국 매출이 상위 한 10위 안에 들고 5등, 뭐 4등 여기까지 가는 것도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해운대는 이 백화점의 수요가 아마 이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그다음에 울산 이런 수요까지도 다 끌어당기는 그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이 환경이 굉장히 좋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수영구나 동래구는 많지 않습니다. 동래구 이 백화점도 동래 롯데인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교통은 1, 2, 3, 4호선, 그 다음에 동해선, 그 다음에 부산 김해 이렇게 동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운대는요, 이 핵심 노선인 2호선과 동해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산에서는요, 1호선과 2호선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선이고요. 그 다음에 동해선은 조금 덜 이용하는 호선이에요. 그리고 이 해운대구 전체를 봤을 때는요, 이 해운대 사는 사람들은 사실 해운대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런 습성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해운대 내에서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해운대 밖으로 안 나가도 돼.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굳이 나간다면 이 2호선을 타고 서면 정도 나갔다 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를 잠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
이 해운대는 가장 가까이 붙은 기장군과 인구를 주고받는 그런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동래구와 또 주고받는 경향이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 붙은 수영구랑도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순유입을 보시면 전부 다 해운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해운대의 집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약간 어, 중위층 이하의 사람들은 밖으로 더 싼 거주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부산이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는 1위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10대에서 20대들의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의 인구 감소의 이유가 됩니다. 아무튼 이거 전출입 상위 지역은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전출입 상위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든 인근에 붙은 지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의 비율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 10대에서 40대가 얼마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함인데요. 지금 재송 1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재송 1동은 이쪽, 여기 센텀 더샵이 있는 이쪽 라인입니다. 사실 이쪽에는요,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센텀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인구로 아마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우삼, 네, 우삼동은 여기 마린시티죠. 네, 이 마린시티도 많은 이제 가족 단위의 거주민들이 많고, 그다음에 좌동 중에서도 좌사동인데 요 신해운대역 밑쪽으로 해서 이쪽도 네, 학군이 좋잖아요. 부흥중, 그다음에 뭐 상당중, 그다음에 양운중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사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반여동, 이쪽도, 가족 단위가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또 좌동, 우동, 이런 식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요, 요런 퍼센테이지가 높은 이런 동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수요가 꽤나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진학률을 보면요. 재성동에 있는 센텀 중학교, 여기 아까 더샵 바로 옆에 있었던 여기 센텀 중학교가 가장 많은 특목고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동의 해강중학교, 네. 네, 여기 해강중학교 이쪽에서 또,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 구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중학교, 요 바로 밑에 있죠, 여기. 이 해운대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학군이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해운대중, 해운대고 이 두 학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학군이 좋은 소문이 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 외에 이제 좌동의 부흥중학교가 있는데요. 어, 제가 여기 사는 사람, 현지인한테 듣기로는요, 이 좌동이 점점점 학군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 해운대중이나 이런 해강중이나 이런 센텀중 이런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좌동이 조금 낡아가면서 학군도 조금씩은 빠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원을 보면 이 좌동에 430개로 여기 학원가가 여기 장산역 인근으로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곳곳에 뭐 우측편이나 북쪽이나 좌측편에 곳곳에 학원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동, 죄성동 요런 곳은 사실 학원이 있긴 하지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학원들은요, 특히나 고액으로 사람을 소수로 받는 친구들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학원당 그 단가를 볼 수 있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럼 좌동보다 이 우동에 있는 학원들이 훨씬 더 세게 학원비를 받아요. 그 말은 즉 고액으로 소수정예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권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생활권, 가장 좋은 생활권이 어디냐? 딱 봐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 지도에 지금 1, 2, 3 이렇게 있는 지역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가장 좋은 생활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동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센텀시티에서부터 여기 동백역, 여기 경동 제일까지 포함할게요. 여기까지가 뭐 부산 최고의 생활권이자 지방 최고의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정도 생활권이면요, 서울의 한 중간급 생활권과 비빌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약간 뭐 영등포 이하급, 네, 네, 광진구급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네, 수준 높은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산다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괜찮은 생활권이라 하면 이쪽 지금 중동 생활권과 네. 또 제송동은 조금 애매한데요. 그래도 이 제송동, 이 센텀 더샵까지는 약간 해운대로 봐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반여동이나 뭐 저 제송동 언덕 위에나 아니면 반송동 이런 곳은 약간 해운대 취급을 잘 못 받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좌동 생활권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총 생활권을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여기는 뭐 2.5등, 여기가 3등, 저기 반여동이 4등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중에서도요, 어디가 제일 막 입지가 좋으냐 하면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트럼프 월드가 있는 이 백스코역 2호선과 동해선이 동시에 지나고 백화점과 홈플러스가 있는 이쪽 라인이 일단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특정한 수요가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한 15억 정도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면 여기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 마린시티 이쪽 주변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삽니다, 사실. 그래서 이 트럼프 월드는 약간 트럼프 월드와 위에 월드마크 이 두 아파트는 약간 상징성이 있는 아파트지 막 이게 이제 정말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여기가 최고야. 이거보다는 이제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은 요런 데 조금 이제 정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워낙 여기가 또 초고가다 보니까 두산 제니스나 해운대 아이파크 이 두 개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한 11억, 14억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관리비만 약 100만 원씩 든다고 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죠. 또 뭐 여름이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야 된다 하면 200만 원 이 정도로 관리비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초고가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 투자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구축의 아파트를 좀 노려봐야 되는데 또 구축 보면 또 너무 전세가율이 떨어져 있죠. 이거는 다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이 우동에서는 우리가 이 가격대구나 요 정도만 지금 기준을 딱 잡으시고
이제 2등 생활권, 3등 생활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1등 생활권에서는 약 15억, 그 다음에 14, 11억, 그 다음에 조금 싸다 그러면 8억 5천, 요 정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자이도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7억 후반까지 저는 호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이구, 뭡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아, 촬영이 중요합니까, 지금? 치킨, 어쩔까요? 다가 스탑 할까요? 아니, 다 하고 갈까요?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막 경동 제이드 여기는 계속해서 호가가 오른다. 막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자들이 이런 고가 주택 시장으로 몰리고 있고, 호가가 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 고가 시장은 정말 부자들이 많이 몰려가는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거는 이 반도 보라빌 또는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대 아파트나 이런 거나 그 정도 이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동백 두산 요 정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두 번째로 이제 중동을 가면요. 중동에는 예, 요즘에 핫한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 네, 요거 하고 해운대 센트럴 부르지오 그다음에 지금 더원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더원 이 더원도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이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곳 중 한 개예요. 네. 가보시면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오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 한 9억 정도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해운대라는 이 입지에 엄청난 희소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게 상승장이 또 제대로 탄다 그러면 이 일대의 아파트들은 이 희소성 때문이라도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핫한 우동 재개발 3구역이 여기 있고요. 현대건설에서 DH로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고 약 3,000세대 정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사진이 아주 멋진데요. 현재 아직 사업 시행 인가는 못 받은 상태고요. 그래도 다 되려면 한 8년, 빠르면 8년, 아니면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하나 봤는데 약 10억 하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빌라를 하나 봤는데 빌라가 20평인데 10억 했습니다. 근데 그 빌라의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7억이었습니다. 즉 그만큼 여기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받고 있다.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중동은요 전부 다 주복밖에 없잖아요. 이 주복밖에 없는데 이 3,000세대의 대단지 하이엔드 아파트가 여기 들어선다면 아마 중동의 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운대 중 해운대고 다 있고요. 해운대 사실 여중도 굉장히 좋고 해서 그다음에 해운대 여고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군까지도 좋아지는 이 중동이 저는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투자를 한다면 저는 여기 있는 롯데마린 이 해운대 롯데스타 요거 말고요. 이 약간 구축인 롯데캐슬 마린 요 아이가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두산 위브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 위브도 투자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 옆에 경남 아나스나 동일 이쪽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보면 현대 레미안도 사실 가격이 7억 초반 중반으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축급인데 불과하고요. 그래서 얘도 만약에 중도 5구역이 같이 개발이 된다면 이 해운대 레미안도 조금 더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해운대 이 언덕 완전 꼭대기 언덕 위에 있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요 아이도 이거는 이제 뷰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몇 억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는 걸어가기 힘듭니다. 엄청난 언덕이 위에 있고 차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라인으로 우리가 투자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동입니다. 좌동은 네, 여기 KCC 스위첸이 13억 뭐 거의 뭐 여기 우동 아파트 수준으로 비싸잖아요. 지금 이 좌동에서 얘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 사실 입지가 굉장히 장산역 바로 앞에 있는 입지도 좋고 그다음에 어 좌동은 신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동에는 살아야 되는데 신축을 가야 된다 하면 이 KCC 스위첸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조금 수요가 몰리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 가격이라면 저는 우동을 살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요, 이런 건영, 대동타운, 호롱, 그다음에 벽산, 그다음에 여기 대우 이런 게 있죠. 여기가 핵심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건영 2차가 핵심. 근데 저 북쪽에는 LG, 여기 삼성도 있는데 삼성 아파트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요. 대동타운은 지금 리모델링 아니면 리모델링 호재인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네,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해운대 상록 아파트 보이시죠? 이 해운대 상록 아파트가 이번에 더 포스코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었고, 약 한 100세대 이상 일반 분양을 증축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즉, 좌동은 리모델링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고로 여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좌동은요. 저는 KCC 스위첸 빼고는 전부 다 투자 가치가 있을 아파트들이다라고 생각 들어요. 특히나 네. 좀 여기 건영 2차라든지 여기 코롱 또는 여기 대림 2차, 대림 1차 이런 아파트들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배우도요. 네, 이런 벽사는 뭐 제일 좋죠. 여기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본다 그러면 이 자동 향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재성동 여기 더샵 센터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네, 가격을 보시면요. 1차가 조금 더 비쌉니다. 2차보다. 그러니까 2차는 약간 단지 수도 작고요. 그다음에 뭐 이 수영강을 볼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데 1차는 단지 수도 크고 대형 평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 수영강 뷰도 살짝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더샵 센텀 1차가 조금 더 선호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우이동 요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이동 재개발은 현재 철거 중이고 삼환이라는 건설사가 현재 이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삼환 골든 뷰, 그런 이제 아파트가 네,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만 조금 아쉽죠. 요 위에 그 마티안이라고 한웅건설에서 지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규모 재개발들은 다들 약간 건설사는 조금 아쉽다.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사모가든 네, 여기 지금 아크로 또 아크로 다는 거는 대림에서 이제 또 하이엔드 아파트를 짓겠다 하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해운대의 생활권 순위와 또 어느 정도 아파트를 투자를 해봐야 될지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어, 네, 더 공부해 보시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공급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해운대 공급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해운대 공급이 조금 있잖아요. 요게 저기 반여동 저 위에 SK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대는 굉장히 안전한 공급에서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세가가 조금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지금 해운대 전세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이 해운대 자이 같은 경우에 4억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조금 더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수 심리를 한번 보시면 매수 심리가 네,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부터 거의 뭐 25까지 떨어졌다가 85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25 지수만큼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100 정도를 회복하는 그런 또 약간 V자 반등 느낌의 그런 걸 보였어요.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물수를 보면요. 매물수는 처음에는 이렇게 확 줄다가 올 초까지 잘 줄다가 다시 4월이 지나면서 5월까지 다시 매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는 사람이 많아졌고 사는 사람은 없고 사는 사람은 다 임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매매가는 보합, 그 다음에 전세가는 상승, 그래서 전세가율도 상승, 이런 현상이 내후년 2024, 25쯤 되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5월 달에 거의 또 엄청나게 줄었죠. 이 말은 이번 올 1, 2, 3월쯤에 반짝 많아졌다가 다시 4월, 5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약간의 보합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거래량을 보면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거든요. 금리가 약 0.3% 정도 올랐어요. 최저점 찍고. 그래서 지금 3.7% 정도의 이제 기준금리가 나오고 거기에 가상금리를 붙이면 약 한 4% 중후반대의 지금 대출 금리가 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도 같이 얼어붙는 게 아닌가.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해운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나서 임장을 하시면서 또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